자, 이번에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제 우리가 램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의 구조에 보면, 이제 램이라는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 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메인보드의 역할은 컴퓨터 여러 장치가 있잖아요. 그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뭐 하드디스크, 뭐 CPU, 램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우리가 꽂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이 메인보드, 즉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면 운영체제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체제가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면 이 메인보드는 각각의 장치들을 연결해주는,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뭘까요? 자, 뭐 여러가지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말 그대로 데이터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저장은 근데 일회성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영속 저장인데, 영속 저장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영원히 저장한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끈다 해가지고 데이터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롤 좋아하는 사람, 오버워치 하는 사람, 그 게임 종료한다 해가지고 게임이 다 컴퓨터에서 삭제가 되나요? 아니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속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는 뭐 10년, 20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뭐죠?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 GPU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컴퓨터에서 일은 누구만 하냐면 이제 CPU만 하는 건데, 자, CPU는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 네. 그러니까 이 CPU를 뭐 게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머리가 똑똑하면 게임도 잘할 수 있겠지만, 이 CPU는 애초에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3D 게임, 좀 복잡한 수학 연산이 필요한 그런 게임들을 돌릴 때 필요한 거는 누구냐면 바로 그래픽카드 GPU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 공부할 때, 코딩 공부할 때는 GPU 필요 없습니다.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자,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이라 보시면 되고, CPU의 역할은 그러면 뭐다? 자, CPU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뜯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뜯어보면 옆에 펜 달려 있거든요. 펜이. 그러니까 펜이 막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달려있냐면, 이 CPU가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열이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습니다. 굉장히 CPU는 열 받으면 뜨거워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PU. 근데 이제 CPU가 열이 받다 보니까 그 열을 식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식혀주면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컴퓨터 하다 보면 방이 막 더워진다, 노트북 하면 막 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 CPU에 열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CPU는 컴퓨터의 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롤이나 오버워치나 뭐 특정 게임,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뭐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깔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드디스크에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롤을 실행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그 데이터 처리를 누가 하냐면 CPU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램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램. 자, 램은 일단 이게 CPU예요, 참고로. 램의 역할은 뭐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조금 성능을 좋게 하려면 우리가 램 용량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근데 이제 CPU 같은 경우는 단위가 헤르츠예요. 헤르츠라 해가지고 초당 몇 번 연산하냐 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뭐 기가, 메가, 테라바이트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용량을 단위로 하고, CPU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합니다.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랑 이제 CPU는 결이 다른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도 우리가 몇 기가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램도 뭐라고 하냐면 램도 몇 기가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근데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크고 램은 용량이 좀 작아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자, 램 같은 경우는 뭐죠? 램을 추가하려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용량이 512기가래요. 그거를 여러분들 1TB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돈이 크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8기가에서 16기가, 16기가에서 32기가 이런 식으로 용량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돈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데이터 저장은 하드디스크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처리는 CPU에서 하고, 왜 저장 공간도 작은 이 램은 왜 이렇게 비싸고, 왜 우리가 이 램을 꽂아서 사용해야 되는 거나. 자, 램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하드디스크 뜯어보면 하드디스크가 참고로 왼쪽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뜯어보면 뭐가 있냐면 CD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 디스크라 해가지고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CD 안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건데, 이 자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는 여기 보면 조그만한 바늘이 있어요. 그 바늘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했는지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어쨌든 확인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저장한 데이터가 이 위치에 있대요. 그러면 이 바늘이 저기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래서 이 CD가 계속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돌리다 보면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러면 그때 타이밍에 맞춰 데이터를 쏙 뽑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CD라는 요 녀석이 빨리 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늦게 도는 게 좋을까요? 컴퓨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1초에 한 번씩 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1초에 빨리 한 번씩 도는 거 빠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얘를 굉장히 빨리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RPM이라고 합니다. RPM이라는 건 뭐예요? 분당 회전 속도. 그래서 빨리 돌아야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착착착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CPU가 있고, 이제 CPU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메인보드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메인보드는 누구한테? 자, 여러분들이 설치한 OS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OS, 뭐 리눅스, 맥OS 이런 식으로. 그러면 OS는 누구한테 명령을 받냐면 바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사용자가 게임을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운영체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사용자가 클릭한 게임을 실행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적절한 명령을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메인보드가 CPU한테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클릭했을 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드디스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좀 가져와봐. 얘가 데이터 좀 가져와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사람이라 했을 때 이 CPU가 어떤 명령을 내린 다음에 얘가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릴까요? 하드디스크가. 자, CPU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체감상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CPU,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CPU 입장에서 보면 하드디스크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뭐 우리가 분당 3600번 돈다, 뭐 되게 빠르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CPU랑 하드디스크의 속도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CPU도 비싸요, 참고로. C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봐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연이 되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능력이 뛰어나도 얘가 뒷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조금 업데이트 한다 했을 때 하드디스크만 바꾸면 안 되고, 만약에 CPU를 바꿨다 하면 이 CPU만 바꿔서는 안 되고 그거에 맞는 하드디스크도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컴퓨터, 요즘은 아닌데 옛날 컴퓨터, 진짜 오래된 컴퓨터가 느린 이유는 뭐냐면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져가지고 CPU 이제 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당장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느리다 하신 분들은 하드디스크 용량을 늘리던,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SSD를 늘리면 컴퓨터 속도가 그래도 빨라집니다. 내가 256기가에서 512기가만 써도 컴퓨터 성능이 조금 많이 향상되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막 한 대여섯 명이서 있는 거랑 공간이 넓은 공간에서 대여섯 명 있는 공간이랑 뭐가 숨을 쉬기 편해요? 당연히 공간이 넓은 공간에서 대여섯 명 있는 게 좀 더 숨을 쉬는 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커졌습니다. 뭐 테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램입니다. 램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한다 했잖아요.
자, 얘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얘는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이에요. 하드디스크처럼 클래식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대략 대충 설명하면 하드디스크보다 램이 2만 배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용량은 작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CPU 입장에선 누구랑 일을 하고 싶다? 당연히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이랑 지금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게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게임을 어디로 복사해 놓냐면 하드디스크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임 용량이 있고, 그 게임을 클릭했을 때 돌아가야 되는 용량이라는 게 또 존재해요. 그러면 그 용량을 데이터 메모리를 램에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램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까보면 어때요? 뭐 롤이 뭐 예를 들어서 있고 브라우저가 있고 음악도 있고 윈도우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얘는 램이 근데 4기가래요. 가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죠. 총합이 5기가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윈도우를 빼야 되냐? 그러면 안 되죠.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 켜고 뭐 브라우저 켜고 뭐 음악도 켜고 게임도 켜고 뭐 어떻게 이게 이제 5기가가 넘는데 램은 4기가인데 이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실제 5기가이기 때문에 5기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5기가이기 때문에 4기가를 넘쳐버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녀석이 램에 딱 들어갑니다. 램의 용량을 딱 복사해서 들어간 다음에 얘가 그대로 계속 그 자리를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간을 나눠가지고 이 메모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시분할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 시분할이라는 작업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램이 적당하게 시간을 나눠가지고 이 게임 그 다음에 뭐 브라우저, 음악, 윈도우 얘네들한테 각각의 이제 시간을 배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운영체제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기가가 이제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눠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게임이 버벅거리거나 뭐 브라우저가 살짝 끊긴다거나 뭐 유튜브가 렉 걸린다거나 그런 경우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램의 용량은 적은데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이 용량을 적절하게 나눠서 시분할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램이 크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짓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램이 늘어나면 이제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램을 설명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코딩을 하는 분들이 다뤄야 될 게 결국에는 궁극적인 게 램이에요, 램. 자, 램을 우리가 보통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int a라고 하면 4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이 4바이트가 실제 램의 할당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 즉 결과물을 프로그램이라 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 자,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로직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실행했던 코드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변수를 만든다. 뭐 int a, 플롯 b, 뭐 캐릭터 그런 것들. 그러면 그런 공간들은 어디 생기냐면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에 생겨요. 자, 그래서 램 안에 생기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왜? 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뭔가 컴퓨터 버벅거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에 눌러서 작업 관리자 눌러보면, 자, 작업 관리자에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이 메모리를 지금 차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메모리가 1기가 이상을 쓴다? 그러면 당연히 안 쓰겠죠. 쓰기에 벅찰 거 아니에요. 램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가 뭘 실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이제 최적의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 문법이 있는데 이제부터 그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나갈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설명드린 거냐면 우리가 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